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이제 벌써 9월이 되었네요. 네네네. 9월 첫 방송이에요, 오늘이. 아, 네. 이제 예전 같으면 9월에 추석 이런 느낌이 풍길 텐데 네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네네. 느낌이 되면 그리고 그 가을의 냄새가 나죠. 네. 낭만적인.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성조숙증에 대해서 네.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병원 진료실에 온 사례인데요. 어느 날 이제 고1 된 딸을 엄마 아빠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언제 초경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경은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때 초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빠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가 데리고 왔던 이유는 키가 이제 152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작아서. 네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아빠 키가 얼마냐 하면 아빠가 180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엄마도 160이 넘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적 키의 성량으로 봤었을 때는 160은 반드시 넘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딸이 152밖에 안 되니까 저는 순간 이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얘가 맞나? 이분이 맞나?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이 이제 성장 검사한 결과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기 성숙이 있었으니까 그래 이제 항변은 엄마의 항변은 뭐냐면 자기 딸이 맞는데 아빠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컸어. 엄마도 늦게 컸어. 그러니까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을 땐 이미 늦었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초등학교 때 너무 작았던 남자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냥 완전 전봇대처럼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경험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죠. 너무 그런 이게 판단을 잘못하신 게 너무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조숙증이라는 게 왜 오늘날 많이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가 조금만 일찍 혹시나 내 아이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네네. 한다면 성장이나 이런 데 조금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가 유익 있게 있죠. 예, 관찰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아이를 진료실에 데리고 가서 늦지 않게 처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성조숙증이라는 단어를 제가 친구한테 처음 들었어요. 고민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야 나도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작은 변화에 처음이니까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맞네요. 요즘 워낙 많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계 보니까 놀라운 게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 신장을 보니까 10년 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커요. 2cm나 커요. 남학생은 2cm, 여학생은 1.3cm 정도나 네네. 통계가 커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신장은 오히려 줄었어요. 10년 전보다. 그래서 남자들은 0.5cm가 줄어서 173.5. 그다음에 여학생은 160.9 그렇게 해서 네. 0.2cm가 평균이 줄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우리 한국이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평균 신장이 늘어나다가 최종 고3의 신장이 10년 전보다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바로 조기 성숙 때문이다라고 성조숙증 때문이다라고 최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증이라는 게 커야 되는 게 너무 빨리 커버려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춘기가 와서 네네. 이제 초경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신장이 크다가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끝날 무렵이 되면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게 돼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키가 큰다라고 하는 거는 네.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만 키가 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기 성숙이 오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당겨졌고 그리고 클 수 있는 기간이 예전 같았으면 12년, 13년이었다면
조기 성숙이 있다면 12년, 11년 만에 성숙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 키는 큰데 최종적인 키는 오히려 작게 나타나는 초경이 네네. 빨라지는 2차 성징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 때문에 네. 오히려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또 지역별로 뭐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뭐 통계 보니까 재미있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도군별로 보면 세종시가 성조숙증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 네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예요. 예. 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강남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에 그다음에 조금 약간 상류층 그러니까 서민층이 부유한, 없는 네, 그런 쪽의 지역에 오히려 성조숙증 환자가 더 많은 통계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연관이 있겠죠. 아마도 우리 환경 그다음에 아이들 또 뭐 강남 지역이 학원 뺑뺑이 많이 돌리지 않나요? 스트레스. 네, 뭐 이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먹는 습관, 친자연적이지 않은 환경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성조숙증은 선생님 뭐 현대 질병인가요? 그러니까 현대 들어서 많이 더 많이 생기는- 생기고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이제 성조숙증 환자가 3년 동안 28%나 늘었다는데 물론 이제 예전보다 어머니들이 관심이 더 많아서 더 아이들을 많이 병원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통계가 늘었던 사건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초경이나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비만하게 되면 성조숙증이 빨리 와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통통하게 우리 어머니들은 저 어머니는 그랬어요. 마르면 되게 싫어했죠. 맞아요. 요즘 아이들 비만한 거 싫어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래서 통통하고 살이 찌면 야 그래야 위로 자라. 그래서 이제 살이 4kg가. 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가 비만하게 되면 그 지방에 의해서 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성장 호르몬보다. 그러면 2차 성징이 빨리 오게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면의 질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불쌍한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밤 뺑뺑이. 10시까지, 11시까지 학원 다니다가 갔다 와서 또 공부하고 숙제하고 12시 넘어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7시 돼서 눈 비비고 일어나죠. 네. 이런 수면 장애는 정말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수면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자야 되지만 네. 아이들은 10시간씩은 사실은 자야 정상이거든요. 네. 10시간이면 꽤 기네요. 네, 그럼요. 저학년, 초등학교 진짜 1학년. 일찍 자야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 모임에 네덜란드인 두 분이 선교사인데 두 분이 이제 모임에 나왔었어요. 지금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북한 사회 간다고 한국에 와서 저희 모임에 나왔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네덜란드 사람 크잖아요. 그죠? 네네. 남자분은 키가 190이 훨씬 넘고요. 여자도 160이 넘어요. 아이들 아주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아이들을 안 데리고 와서 왜 오늘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잔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자는데 그랬더니 7시에 잔대요. 제가 깜짝 놀래고 그러면 언제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7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른들도 많이 자냐? 그랬더니 네덜란드에서는 불 꺼지면 자기 때문에 어른들도 보통 한 9시 정도 되면 수면하는 경우가 많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크구나. 사실은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렘 수면이라 그러죠. 눈동자 막 돌아가는 꿈수면. 네네네. 꿈수면 이전에 우리가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다음에 렘 수면 이렇게 수면으로 분류가 되는데 3, 4단계 깊은 숙면을 취할 때 그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아이들은 되게 균형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 영양 섭취를 되게 잘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소화비만의 증세가 보일 때 성조숙증이 걱정이 된다.
이럴 때 뭐 식사 조절을 하기도 참 애매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비만한 아이들 살을 빼기 위해서 굶긴다. 그건 아주 치명적이죠. 그쵸. 그건 나중에 북한 아이들 같은 키가 될 수 안 있죠. 자랄 것 같아요. 그죠. 또. 예, 그래서 비만하지 않게 되면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그 키는 식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식사의 질을 바꾸는 것. 네. 두 번째, 패스트푸드 이런 거 안 먹고. 그렇죠. 네. 비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건데, 우리가 탄수화물 덩어리인 밀가루, 통밀은 괜찮아요. 흰쌀밥, 현미는 괜찮아요. 네네네. 그런 탄수화물 덩어리, 이런 음식들을 대폭 줄이면서 단백질은 섭취를 늘리고요. 미네랄들 섭취 늘리고요. 칼슘 섭취 늘리고요. 그래서 양을 조금 줄이지만 양은 많이 줄이지만 질을 훨씬 높이는 그런 식사로 바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 예, 끊임없는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면이에요. 깊은 수면을 자면 오히려 비만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관리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지 절대 일반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양을 너무 줄여서 또는 밸런스가 깨지는 다이어트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학원 뺑뺑이가 왠지 그 약간 불균형적인 식사 습관이랑 소화비만이랑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애들이 이제 학원 뺑뺑이 돌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면서 그냥 카드를 맡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카드 들고 그냥 뭐 김밥 전국 또 롯데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먹고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슬픈 현실이죠. 근데 또 여러 가지 엄마 아빠 또 탓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안타까운 사회 현상인 것 같네요. 선생님 언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네.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 아이가 빠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뭐 좋은 거는 또래 아이들보다 빠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춘기가 이제 이상이 빨리 오네라고 이제 보통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초경할 때나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초경하기 이전에 여성들은 가슴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네, 몽우리가. 그렇죠. 처음에는 젖꼭지만 딱 나와 있다가 조금 윤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 커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는 것처럼 브래지어를 해야 되는 정도 가슴으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2차 성징이 오기 전 사춘기 이전에도 가슴이 나오는 것부터 관찰을 해야 되고요. 남자아이들은 고환을 보고 합니다. 고환이 내가 우리 아이가 보니까 옛날보다 커졌네.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2.5cm가 넘어가거나 우리 4mm를 넘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5cm 자로 재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들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래 대충 봐서 목욕탕에 같이 갔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생식기 있는 쪽에 약간 커지는 듯하면서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부터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남자는 만 9세 이전에 여자는 만 8세 이전에 그런 2차 성징 가슴이나 고환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면 성조숙증이 오는가 보다라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여자 만 8세 이전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나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저도 한 2학년 때 정도 엄마한테 엄마 가슴이 좀 아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 키를 보면은 이제 성조숙증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진단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가슴과 고환만 이야기했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가슴.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슴이 조금 나왔다고 놀래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한약 치료를 통해서 가슴이 오히려 또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으로 성조숙증을 치료했다라고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거 여자들. 그다음에 이제 왜 몽우리가 생기면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벌써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막
피지선이 많이 분포가 되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긴다 그러면 또 긴장하죠. 그리고 의외로 머리에 땀 냄새, 겨드랑이 땀 냄새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숙증이 있나라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뭐 목욕탕에 데리고 갔었을 때 털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너무 쉽게 알게 돼요. 샤프심이 보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갑자기 아랫배 쪽에 난소 있는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어머니들이 놀라서 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팬티 빨래하려고 봤더니 분비물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약간의 조기 성숙인지 네. 또 이제 병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네. 이제 어머니들이 일찍 키가 크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박수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죠 보통은. 네. 그런데 갑자기 너무 이런 나이에 1년에 8cm, 9cm씩 크는 거는 조기 성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조기 성숙이 있는지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요. 그럼 보통은 한 뭐 1년에 3, 4cm 정도가 적당한가요? 예, 이제 보통? 사춘기가 오기 이전에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은 이제 만 12세, 13세, 여자들 11세, 12세 이전에는 1년 중에 가장 적게 자라는 평생을 통해서 가장 적게 자라는 때라서 1년에 한 4cm, 5cm, 6cm 정도 커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적게 커도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정도 나이인데도 8, 9cm. 예, 막 크면 빨리 오는구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네.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한 가지 다 비슷한데 네. 목소리 변성이 되면서 목젖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변해요. 그러면 일단 이상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 진단표 말씀드린 거 보시면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랑 딸이나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평소에 좀 이런 대화도 조금 활발하고 뭐 목욕탕도 좀 가고 네. 스킨십도 좀 잡고 네네. 뭐 네. 이래야 좀 이런 것들을 유익 있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 요즘 초등학생들 화장 유행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환경 호르몬이 또 2차 성징을 빨리 당기는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또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파는 이상한 싸구려 이런 것도 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좋은 화장품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뽑기방 같은데 요즘 너무 유행해가지고 인형이 그것도 이제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산이 아닌 모나라 제품들 싸구려들 이런 것 때문에 그 환경으로 뭐 그 인형을 입에 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출이 돼 있는 것들을 또 주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진짜로 요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 그 화장이 정말 유행이고 이렇게 입에 시뻘겋게 안 바르고 다니는 애들이 없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 다 바르면 엄마가 못 바르게 한다고 안 바르진 않거든요. 제 네. 기억에 네, 몰래 네. 바르면 몰래 발랐지.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이는 없지만 이런 게 유행이고 다른 애들 다 한다 그러면 조금 데리고 가서 좋은 거 사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못하게 막. 뭐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그냥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네. 또 그냥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 한의원을 찾아가면 될까요? 네. 저기 병원에 오시면 좋고요. 네. 뭐 요즘 그 엄마들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호르몬 치료도 많이 병원에 가서 문의하고 하시고요. 네네. 그 호르몬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호르몬을 직접 맞는 거에 있어서 네네. 그러시다면 한방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성조숙증은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몇 센치의 키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초경을 좀 미루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 이제 한방에서는 가슴에 몽우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도 소개했던 진피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 이진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통해서 투여를 했더니 몽우리들이 많이 없어졌더라. 그런 최근에 통계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약재들을 이제 성조숙증 치료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조숙증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임상에서 간기 울체로 풉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네네네. 간기가 울체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나고 막 옆구리가 결리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죠. 네. 그건 그 이유가 간의 기가 울체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간이 울체가 돼서 소설 기능이 없어지면 그때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네. 성장 호르몬보다는. 네네. 그래서 간기를 울체가 된 거를 풀어주는 그 약재가 하고초라는 약재예요. 네. 좀 백자각이란, 낯설네요. 백자각이란 약재고 음. 그걸 사용한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간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네네. 그런 억간산이라는 약을 제가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뭐 양방에서 호르몬 치료하는-거나 한방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성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2차 성징을 최대한 늦춰보자라는 데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나오다가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뭔가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 네. 뭐 가슴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이제 뭐 생리를 그렇게 늦추고 호르몬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지는 게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영향이 뭐 나쁜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지 조금 염려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호르몬 치료를 병원에서 주사를 직접 맞는 거는 정말 엄격하게 검사를 하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검사를 통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보험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방적으로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몽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지만 뭐 그렇다고 2차 성징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약간 그렇죠. 정상적인 패턴으로 성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조절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그 애들 생활 습관이나 뭐 예방을 위해서 어떤 생활 팁들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서 이야기는 비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수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환경 호르몬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좀 인동해서 뭐를 좀 먹이고 그다음에 운동하라 그러면 어떤 운동을 좀 시키면 좋으냐 네네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약재 소개할 때 강황, 카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간에 울체된 것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강황을 많이 이용해 보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파 같은 것들 많이 먹게 만드는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거를 살짝 익혀서 먹기도 하고 반찬으로 만들어주기도 해서 양파가 주는 또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 카레 양파 넣으면 딱이네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율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네네. 율무가 한의학적으로 의인이라는 건데 네네. 이게 또 성호르몬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무 아시죠? 율무차. 네네. 율무차를 한 번씩 먹거나 네네. 밥할 때 율무를 넣어서 그렇게 밥을 같이 하거나 네네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하는 것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같은 것들이 좋은 이유는 해독식품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고구마가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먹이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골고루 먹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운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항상 물어요.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지? 그리고 요즘 뭐 축구 농구하라고 그러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없는데 농구할 상대가 없잖아요. 미세먼지도 그죠? 많고. 네. 네, 그래서 참 어떨 땐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도움이 되는 운동과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이 있어요. 먼저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을 이야기한다면 너무 근력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뭐 보시면 알지만 역도하는 유도하는 사람 중에 아주 장신이 있던가요? 반대로 농구하는 사람 다 키가 크죠. 네. 물론 농구 선수들은 키가 크니까 농구를 하겠지만 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그리고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이런 운동. 그래서 유도나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이런
운동들은 오히려 성장에 조금 너무 오래 뛰는 마라톤 같은 경우 이게 마이너스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좋은 운동은 어떤 거냐면 성장판에 조금 탄성을 주는 운동이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점프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네. 배구나 그다음에 농구나 네네. 축구 같은 것도 이제 가볍게 뛰었다가 쉬었다 뛰었다 쉬었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축구 그다음에 자세를 바로 하는 발레나 뭐 댄스나 아이들 네네. 춤추는 아이들 많죠. 네네네. 네,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운동들이 이제 탄성을 주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아이들이 자전거 많이 타는데 자전거는 어떤가요? 네,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근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을 받는 운동과 네네.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전거 타기, 뭐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이거는 중력을 받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게 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예. 지난주에 저희가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많은 사람들이 남자도 갱년기 그쵸. 있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